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 두 가지를 양극단에 두고 여기서 밸런스를 조절하면 돼요. 위스키마다. 자, 오늘 지금 할 것은 하이볼에 대한 얘기인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시게 정의를 할게요. 탄산수, 위스키만 들어가는 음료를 하이볼이라고 일단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재료가 있어요. 아 맞아 얼음이죠?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보이잖아 얼음. 물인데 왜 물이냐? 우리가 위스키를 넣고서 이걸 저을 때 그 순간 이 엄청 중요해요. 생각보다. 이게 위스키랑 탄산수가 여기 안에 섞이는 게 아니라 위스키에 물이 들어가서 밀도가 어느 정도 탄산수와 비슷해지기 때문에 탄산수랑 비슷한 위상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섞이지 않아요. 위스키가 섞인다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스터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스키랑 물을 섞게 되면 여기 헤이즈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물결 무늬가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필요한 하이볼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하이볼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맛에 따라서 다른 건데 저는 이번 영상에서는 3개의 변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스키에 따라서 뭔가 본인이 답을 정해놓고 하실 수 있게 하는 그냥 일종의 가이드 같은 게 될 것 같아요. 같은 양을 붓겠습니다. 시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왼쪽에서부터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변수는 안 했고요. 붓는 타이밍에 대한 그러니까 얼음의 온도는 다르지 않게 했어요. 첫 번째 위스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슬로우스톤. 이거 두 개는 같은 양의 물을 녹일 건데 제 감에서는 같은 양의 물을 녹일 건데 온도가 다를 겁니다. 얘는 충분히 녹았어요. 여기서 탄산을 얼마나 빼는지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얘는 마지막 거 같은 경우는 저는 만드는 방법 좀 통일하는 편인데 미리 한번 붓고서 탄산을 한번 쪼개줘요. 제가 원하는 질감이 있거든요. 탄산이 너무 입자가 크고 하면은 맛이 없어요. 완벽하게 혼합을 하겠습니다. 인간 소다 스트림. 난 이제 계량이 완벽했어 지금. 바이오지 거다. 지와거. 어씨. 이게 3잔 나오거든요. 아, 좀 많다 얘가. 이 창 싱하병 흐르는 건 언제 고쳐줄까요 대체? 언제 고쳐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빙도 최대한 비슷하게 여기서 제가 변수가 뭘까요? 뭐가 달랐을까요? 스터 속도, 횟수. 스터 횟수, 속도 안 한 거. 저 먼저 한번 먹어볼까요? 예. 제일 많이 한 거. 천천히 한 거. 안 한 거. 표정에서 약간 맛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드셔보세요. 난 여기부터. 거기부터? 그래서 얘는 거의 차가워지지 않은 상태로 거의 그러니까 가수가 거의 안 된 상태로 사실상 위스키와 탄산수가 같이 존재한다라고 봐도 돼요. 얘는 물은 많이 녹였지만 위스키를 굉장히 천천히 냉각을 시켰고요. 사실상 냉각을 시키는 것보단 물을 녹이는 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얘는 냉각을 빨리 시키겠다, 최대한 물을 덜 녹이겠다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물의 양은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차가워지고 온도가 비슷한, 그러니까 상온에 꺼내져 있던 얼음과 위스키가 부어졌고 스터를 했을 때 냉장고에 있는 탄산수랑 비슷한 온도가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잘 섞입니다. 두 번째, 이 친구는 온도가 달라요. 물은 많이 녹았거든요. 그래서 밀도는 비슷한데 온도는 살짝 다릅니다.
얘도 사실 온도는 사실 어느 정도 차가워지긴 했어요. 아주 미세한 차이가 날 거고 제가 기존에 해봤던 경험에 따라서 봤을 때는 맛은 그러니까 아까 이 오른쪽에 있던 거 이 순서 이렇게 순서대로 여기가 강함이고 여기가 약해집니다. 위스키의 향은 대신에 우리가 니트로 위스키를 마셨을 때 느껴지는 팔레트에서도 순서가 있잖아요. 향이 느껴지는 맛이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도 이렇게 냉각을 빨리 하는 경우에는 피니쉬 쪽이 주로 살고요. 냉각을 천천히 하는 경우에는 이 가운데 팔레트가 주로 살아요. 처음에 탄 그 순간에서만큼은 이 친구가 위스키의 향과 맛이 가장 잘 살아있지만 좀 덜 섞인 느낌이 나고, 이 친구는 너무 잘 섞여 있지만 위스키의 특색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 두 가지를 양극단에 두고 여기서 밸런스를 조절하면 돼요. 위스키마다. 아까 제가 탄산 나눠서 탄산 처음에 붓고 젓고 탄산 더 부은 거는 그냥 제가 탄산의 입자감을 조절하고 탄산의 양을 조절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이번에는 그 탄산의 입자감에 대한 변수를 다루진 않았어요. 탄산의 입자가 크면 클수록 기체 계면의 표면적은 줄어듭니다. 위스키 향이 덜 느껴집니다. 탄산이 잘면 잘수록 표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향은 더 잘 느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향을 쪼개는 과정에서 위스키 탄산의 입자감을 쪼개는 과정에서 탄산의 유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방울이 크면 클수록 유지력도 줄어듭니다. 왜냐면 다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탄산의 입자감을 최대한 잘게, 지금 이거를 영상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맛의 밸런스를 찾아가는 것은 이제 본인의 취향과 만들고자 하는 방향성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저는 이제 하나의 가이드라인 정도를 제시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드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히려 그 세 번째 거 스터를 안 한 게, 약간 얘는 오히려 마지막 맛만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만 극단적으로 올라서 그런지 네. 오히려 스터를 안 할수록 네. 더 부드럽다고 느꼈어요. 위스키의 맛이.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블렌디드 위스키를 사용했잖아요. 위스키가 바뀐다면 결과가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 위스키에 피니쉬를 살리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거고 팔레트를 살리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너무 맛이 세고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 너무 근데 향은 너무 좋은데 맛이 너무 갸냘이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위스키의 도수 이런 거 각각의 위스키에 따라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얼음과 탄산의 변수, 그러니까 딱 그냥 얼음과 물의 변수, 정확히는 탄산도 균일하게 했어요. 얼음과 물의 변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위스키를 하나하나 이 공식 대입을 해보시는 거예요. 위스키마다 다른 솔루션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풀이 과정이지 들어가는 숫자가 다르면 답이 다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함수처럼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어느 정도 편리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의 하트 브라더스, 이 친구는 피치드 몰트고 살짝의 좀 몰티한 느낌이 있고 향이 복잡하지는 않아요. 강하고 스모키한 향도 강하고 피트의 느낌도 좀 강하고 도수도 조금 높은 편이고 단조롭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가지고 하이볼을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만들었을 때 어떤 게 가장 좋을까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만들었을 때 위스키 맛이 너무 세게 느껴져요. 엄청 진한 특유의 몰트 맛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은 얘 마지막에 있는 산뜻한 피트에서 나오는 스모키한 맛 남아요. 근데 저는 이것만 남는 건 단조로워서 저도 싫어요. 저는 보통 이거에서 움직이는데 이거의 정도를 조절하는 편이에요. 이 가운데 것의 정도를 조절해요. 이거는 극단적인 양끝 예시를 보여드린 거고, 이것에서 정도를 조절하는 편입니다. 스터의 횟수를 조절한다든지 스터 속도를 조절한다든지 이 두 개의 가운데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거든요. 위스키 용액의 온도, 녹은 물의 양,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탄산을 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하이볼 만들 때 한번 생각하면서 만들어봐요. 이거가 하면은 저도 이거를 알고서 시야가 열렸어요. 이게 한 번에 매긴 게 아니라 나눠서 이렇게 항상 갈 때마다 하이볼을 들어보니까 하이볼을 계속 해주신 거야. 그래서 알려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제 언어로 해석을 했는데요. 혹시 이게 조금 다른 사실이 있다면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부끄럽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다른 위스키를 사용할 때는 좀 다른 변수가 들어갈 수 있어서 그거는 다음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Q&A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뭘 물어보실 생각이실까요? 그러니까 얘가 옛날에 비노바리크 하이볼 했다가 망했잖아.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유가 뭘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만약에 너 그때 스토를 세게 했어 아니면 약하게 했어? 그때 넣은 다음에 스토를 강하게 했어 바로. 그러면 이제 그렇지. 이제 우리 와인 캐스크는 그 향이 날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뭔가 이제 오크통이 많이 개입됐을 경우, 그러니까 그 오크통 자체에 이게 우리 퍼스트 필 위스키들 사용할 때 특히 특히 와인 베이스의 것은 오크통의 향이 진하게 남아 있어요. 오크의 터치가. 그런데 이제 오크에서 나오는 성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와인을 숙성할 때 나오는 대표적으로 탄닌이라든지 이것은 탄닌은 온도가 내려가면 떫어집니다. 온도가 떫어지고요. 적당한 온도로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를 너무 내리면 안 돼요. 그래야 위스키의 질감이 안 떫어지고 살 수 있어요. 비누바리크를 얘랑 똑같이 했어요. 거의.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떫은 맛이랑 그렇지. 맛있는 뭐 달달한 꾸덕한 포도 맛을 다 날아가 버리고.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하게 달달하게 만들면 이거에 가깝게 만들면 좋아요. 그 친구의 맛있는 팔레트는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이볼이라는 것을 만들 때 특징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그게 왜 맛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 달달하고 꾸덕하니까 맛있잖아. 근데 탄산수를 탄다라는 건 결국에 당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산은 물론 탄산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근데 당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달아서 맛있었던 게 밍밍해지는데 맛있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럴 땐 탄산 비율을 좀 줄이면 됩니다. 탄산수를 이게 우리 싱가 쓰면 탄산수가 그렇게 엄청나게 탄산이 죽지 않잖아요. 조금 넣는다 해도. 그럴 땐 비율을 2대1까지 가져가 봐요. 그러면 오히려 맛있을 수도 있어요. 도수에 강한 사람이면. 근데 그게 힘들다. 나는 이것의 단맛을 유지하고 하이볼을 맛있게 하고 싶다. 뭐 PX 쉘이 한 3mm만 넣으세요. 는 이제 제가 가끔 쓰는 치트키인데요. 보통 이게 이제 하이볼이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재밌는 거 먹어볼래? 하고 가끔 주긴 하지만 이걸 막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렌도로낙으로 하이볼 할 때 PX 쉐리를 조금 썼던 적이 있어요. 되게 사람들이 먹고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런 방식 와인캔은 특히 조금 이 온도 부분에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버번캔은 좀 나아요. 그래도 맛과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는 관능과 과학을 이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과학을 이용해서 기준을 잡아보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것이 오히려 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볼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이 기준을 잡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세팅한 거예요. 스터, 물의 양, 온도라는 제가 생각하는 아주 큰 변수들을 가지고 이게 같은 술 같은 비율인데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맛 차이가 날 게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있다라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거는 영상이 재미는 없는데 유익하겠는걸? 그러니까 진짜 강의 안녕.